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12번이죠. 제목이 아누빠사나인데, 아누빠사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대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마라고 하는 법이 있죠.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누빠사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념처죠. 이걸 대상으로 아누빠사나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누빠사나가 바로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관찰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이 네 가지가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저기 이제 네 가지지만 이게 이제 줄여서 딱 얘기를 하면 몸과 마음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몸과 마음이 대상으로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과 마음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주체와 관찰하는 객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수행을 통해서, 즉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삼파자냐가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비로소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관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이 마음 관찰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데, 왜 이걸 관찰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마음 관찰하기 위한 것인데, 마음 관찰을 왜 하냐면, 이 오염원이라는 게 여기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그 뿌리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해서 그 오염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게 바로 오염원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래야지 괴로움이 소멸되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전체 과정을 이렇게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 전반적인 근간, 즉 기질을 이루는 수행 방식이 바로 관찰이다. 그게 바로 아누빠사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관찰은 또 아누빠사나는 사전적 의미로,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행. 그 다음에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1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줄친 부분에 있는데, 그 아누빠사나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따라다니고 지켜본다는 의미다. 그것을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따라다니냐? 대상이 다르니까, 그죠? 대상을 따라다녀야지 대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관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사마타이지만, 나중에 선정을 얻고 삼파자냐가 일어나게 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함께 진행이 되죠. 함께. 처음은 사마타예요. 삼파자냐가 일어나야지. 선정을 얻어가지고 삼파자냐가 일어났을 때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155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당신이 사지를 수행할 때 줄친 부분입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흡과 함께 함으로써 선정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아누빠사나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바로 몸이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이제 호흡 관찰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방식인데, 즉 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라고 보면, 줄친 부분의 첫째, 호흡을 가지고 몸 전체를 인식한다. 그죠? 몸의 부분을 인식해서는 이게 삼파자냐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그 도구인 호흡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깔아앉힙니다. 차분하게 깔아앉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우리가 사선정을 얻게 되면 호흡을 고요히 한다, 이 부분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호흡이 끊어진다,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선정에서는 호흡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고요하다가 계속 발전해서 사선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호흡이 멈추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아주 고요함, 깊은 고요함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호흡을 고요히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편안한 느낌을 몸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이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편안함이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편안함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어디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이 마음이 지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분주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집중을 못 하죠.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거나, 뭔가 연구를 하거나, 뭐 쉽게 얘기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집중이 됩니다. 그죠? 마음에 힘이 없으면 집중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집중, 즉 마음의 에너지를 얻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속성이 편안함이에요. 그 편안함으로 마음의 힘을,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찼을 때 뭘 할 수가 있냐? 집중이 되고요. 집중이 더 이렇게 정제가 되게 되면 선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편안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뭐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이게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했을 때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힘이 없으면 고요하고 차분해지질 못합니다. 어린애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차분한 애들은 마음에 힘이 있어요. 집중력이 확실히. 그죠? 그래서 이제 편안함과 차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강하다. 사마디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기본 기본 프로세스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호흡으로 몸 전체를 인식한다고 방금 봤는데, 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한다. 이렇게 봤는데, 이때 이제 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호흡 에너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호흡 에너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호흡 에너지는 우리 근본 물질의 요소입니다. 네 가지 근본 물질이 있죠. 지수화풍 이렇게 있는데, 지수화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수화풍이 아니라 지수화풍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몸 전체를 호흡 에너지로 인식하는데, 그러면 호흡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만약에 나는 이 땅의 요소로 또는 물의 요소로 불의 요소로 바람의 요소로 이런 에너지의 어떤 그런 감각으로 몸 전체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나는 거기 뭐 부드러움 가지고 몸 전체를 인식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나는 움직임을 가지고, 나는 따뜻함을 가지고, 나는 시원함을 가지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함으로 이렇게 몸 전체를 인식을 하는데요. 가끔 이제 거기 땅의 요소 중에 단단함이 이렇게 몸 전체로 인식될 때가 있어요. 단단함 때문에. 근데 이 단단함으로 몸 전체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편안함이 잘 안 일어납니다. 편안함이 잘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는 땅의 요소를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하세요. 부드러움. 또는 이제 그 뒤에 매끄러움이나 가벼움 이런 것들로 하고, 단단함, 무거움 이런 것들은 편안함이 잘 일어나질 않으니까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요런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인식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면 몸을 인식한다라는 게 어떤 감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각이 바로 호흡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즉 호흡을 들이쉬고 호흡을 내쉴 때 그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즉 몸의 감각, 변하는 몸의 감각 있죠. 그거에 우리가 민감해지면 몸 전체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호흡 에너지로 몸 전체를 인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호흡 에너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정이나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들은 자기 스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 어떤 감각, 따뜻함이나 시원함을 조정이나 통제를 할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이걸 이쪽에 따뜻하게 따뜻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중을 하니까 따뜻해지더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게 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피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팔에 힘을 많이 준다든가, 또 어디 몸의 한 부분을 강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 피가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뭔가 방금 봤던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게 피가 모이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가 모이는 걸 호흡 에너지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걸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밀어내고 또 당기고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단단하고 좁은 곳은 통과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전체가 인식이 일부분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피로 했을 때는 힘을 주게 되죠.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불편함이 일어나요. 편안함이 아니고. 그래서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이게 호흡 에너지인지 피를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했던 대로 된다. 이리 가고 저리 가게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피예요. 호흡이 아니고, 호흡 에너지가 아니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있죠. 줄침 부분에 호흡은 몸을 통해 흐릅니다. 그러나 피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이리저리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호흡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피다.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시고요.